1926년 8월 4일 새벽,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두 남녀가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유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 하나,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는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여자가 왜 현해탄에 몸을 던졌는지 아직도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897년 평양에서 태어난 윤심덕. 그녀는 단순히 놀이를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이 긴 서구형 외모. 어디서든 눈에 띄었어요. 외모보다 더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목소리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고. 무대에 서면 눈을 뗄 수가 없다고. 게다가 성격도 남달랐어요. 활달하고 당찼습니다. 남자 유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여자. 그 시대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머리도 비상했어요. 경성여자고등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음악도 공부도 사람도 뭘 해도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1918년 당시 조선에는 서양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성악을 공부하려면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조선 총독부 장학금을 따내야 했고요. 경쟁이 치열했고 여자에게는 더욱 불리했어요. 근데 윤심덕은 해냈습니다. 조선인 최초로 도쿄 음악학교에 입학했어요. 꿈을 위해서라면 일제의 장학금도 받아야 했던 시대. 그게 그녀가 살았던 현실이었습니다. 1921년 윤심덕은 작곡가 홍남파 등과 함께 대구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했습니다. 일제 장학금으로 공부했지만 그 목소리는 조선을 위해 썼던 거예요. 1923년 귀국 후 윤심덕은 경성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성악 공연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무대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집에 오면 그냥 딸이고 언니였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공연 수입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926년 일본에 가서 음반을 녹음한 것도 여동생의 미국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화려한 무대 위의 야자가 사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던 사람이었습니다. 1926년 8월 1일 오사카 녹음실. 윤심덕은 그날 원래 다른 노래들을 녹음할 예정이었습니다. 번안가요 여러 곡이었어요. 근데 녹음을 마치고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 윤성덕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 원래는 경쾌한 왈츠곡이에요. 무도회장에서 신나게 추는 춤곡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윤성덕의 연주는 달랐어요.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 선율에 맞춰 언니 윤심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직접 쓴 가사를 붙여 불렀어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자매가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언니가 가사를 쓰고 동생이 피아노를 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후 윤심덕은 현해탄으로 떠냈으니까요. 동생은 그날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노래가 발매된 건 두 사람이 사라진 직후였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일부 음악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레코드사가 의도적으로 사연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윤심덕과 김우진이 연인이었다는 것도 음반 판매를 위한 레코드사의 전략이었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사이 찬미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어요. 당시 고가였던 축음기와 레코드판이 조선에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 노래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이 된 셈이에요. 슬픈 일인지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자 이야기를 해야 해요. 김우진, 1897년생, 윤심덕과 동갑이었습니다. 전남 장흥의 대부호 집안 아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재벌 2세예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조선 최초의 근대 극작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천재였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능통했고 서양 문학을 조선에 처음 소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김우진에게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정해둔 결혼이었어요. 김우진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도쿄 유학 시절이었어요. 조선인 유학생들끼리 어울리다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김우진은 동호회 순회 공연의 총 연출을 맡았고 윤심덕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공통점이 많았어요. 둘 다 예술가였고 둘 다 시대를 앞서갔고 둘 다 조선의 현실에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연인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두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모두 연인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연인이라는 소문은 실종 이후에 나온 거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1926년 8월 3일 오사카. 녹음을 모두 마친 윤심덕은 시모노세키 항구로 향합니다. 부산행 관부 연락선이었어요. 배에 오르기 전 동생 윤성덕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동생은 뭔가 느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김우진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명을 썼어요. 김수산, 윤수선.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명이었을까요? 8월 4일 새벽 배가 현해탄 한복판을 지날 때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같은 배를 탔던 승객들이 두 남녀가 바다로 뛰어드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윤심덕과 김우진이었는지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명으로 배에 올랐으니까요.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현해탄 위의 정사, 신문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불륜이다, 비극적 사람이다, 온갖 소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둘은 연인도 아니었다. 시인 조명희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풍문에 불과하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진실은 현해탄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의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건 이상해요. 현해탄은 파도가 세지만 그렇다고 시신이 100% 안 뜨는 바다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현해탄을 건넜고 사고로 빠진 시신들은 대부분 발견됐어요. 유서도 없었어요. 보통 죽음을 결심한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거든요. 편지 한 장, 메모 한 줄이라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지자마자 음반이 나왔어요. 그것도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가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고가였던 축음기와 레코드판이 조선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노래 덕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죽음은 너무나 완벽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레코드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을까요? 김우진은 원치 않는 결혼에 묶여 있었어요. 윤심덕은 빚과 가족 부양에 지쳐 있었고요. 둘 다 사라질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 인생을 위해서요. 가명으로 배에 올랐다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처음부터 신분을 숨길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몇 년 후 윤심덕을 봤다는 목격담이 간간히 나왔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악기점을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구체적으로 돌았습니다. 김우진의 가족들이 총독부를 통해 직접 확인에 나설 정도였어요. 물론 화민된 건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의문 어느 것도 답이 없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100년이 지났고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 최초로 세계 무대에 선 여자.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무대에 오른 여자.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여자. 화려한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여자. 그 새벽 현해탄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망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절망이었는지. 그녀가 남긴 노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그 답을 그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어요.